안녕하세요. 발랄하게 인사를 해보았지만 어색합니다. 지금 마실 차는 2018년 만전 사장 고수차예요. 제가 최근에 만전 고수차 해차를 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 차를 한번 맛본 적이 있었고, 이전에 맛보았던 이 차와 최근에 또 마셨던 그 만전 해차와는 또 다른 인상이라서 너무 궁금했어요. 직접 비교 시음을 해보고 싶지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제가 조금씩 뜯어서 마시고 있고요. 작년에 구입해서. 네. 사실 저는 봐도 잘 모르는데 일단 해차의 경우는 이 해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지저분하다면 아무래도 좋은 차는 아니겠죠. 특히 요즘은 위생 설비가 잘 되어서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도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면 그거는 뭐 어떤 감원이설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요걸로는 우리고 좀 떼야 되는데 아주 작은 개완을 사용할 거라 제가 해차를 많이 마시기는 무리인데 전 차를 중간에 그만 마시는 걸 싫어하거든요. 차가 아까워서. 근데 아주 작은 개완이니 저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실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떼어놓고 어찌하여 나는 나중에 왠지 늙음하게 보이차나 싸는 알바를 하면 3달이면 달인이 될 수도 네. 제가 외비를 따로 안 보여드렸나요? 얘는 만전 사장이라고, 사장은 개인이 소장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차 상이라든지 뭐 차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거를 판매할 마음이 없어, 내가 두고 마시기에도 아까워, 부족해, 이렇게 해서 개인이 사장 직접 찍어서 그거 하는 차들을 사장이라고 한답니다. 그 말은 차를 찍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까워하는 차라는 뭐 의미니까 뭐 귀한 차라고 해도 되겠죠. 자, 아까 아주 작은 개완을 사용할 건데요. 아까 개완에 뜨거운 물을 부어 두었어요. 오늘 제게는 귀여운 고양이 다우가 2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효과음은 따로 내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과 함께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식도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약간 걱정이 돼서요. 제가 지금 딱히 몸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해차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물론 고수차라서 분명히 그런 게 덜하겠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마시다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자를 가져왔더니 낼름 집어먹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같이 먹으면 되겠죠. 고양이 먹방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평소 자사오로 마시는 것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는 아주 자주 마시지는 않았거든요. 고백하자면 아까워서요. 그 아주 손이 많이 가고 그냥 마시기 편하게 느껴지는 차들이 있고, 왠지 아까운 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똑같이 10,000원이어도 지금 막 나온 애가 10,000원인 것과 10년 된 애가 10,000원인 것은 차이가 큰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 지금 10,000원인 애들은 10년 뒤에는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 말은
10년 된 애가 10,000원이라는 것은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더 쌌어요. 왜냐하면 보이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오르긴 하지만. 뭐 얼마나 오르냐는 얼마나 이 차가 맛있게 잘 익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관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보이차라는 차의 특징이.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온 차인데 뭐 10년 된 차나 뭐 이런 것처럼 꽤 가격이 높다는 차들은 대부분 정직한 판매자라면,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라면 자기도 비싸게 들여왔다는 얘기예요. 차상도 조금밖에 수확을 못해서 얘는 뭐 어떻게, 아니면 요렇게 제대를 똑같이 했는데도 요렇게 제대로 나온 건 얘밖에 없어서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 자체가 비싸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해찬데도 일정 이상의 금액이 높다면. 문제는 그런 부분이에요. 해차하면 아무래도 당장 마시기는 약간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힘들 수 있는데 많이 마시기에는 이 차를 지금 덥석덥석 다 마셔버리면 10년 뒤에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양껏 사놓고 지금 계속 까먹으면서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한 편씩만 사기 때문에, 제가 2편씩 구입한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껴 마시고 있었던 차입니다. 혹시 어제도 이 만전 지역의 해차 2종을 마시면서, 어제? 아니 며칠 전에도 만전 지역의 해차 2종을 마시면서 그 두 차가 산지가 같은 만전 지역이지만 우리나라 조그만 산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역이 넓고요. 만전 차산 일종의 네,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 지역에서도 여기와 저기가 꽤 먼 거리인 거예요. 막 차로 1시간씩 가야 되고 이런 거리. 게다가 같은 만전 지역에서도 고수차냐 소수차냐, 또 누가 만들었느냐, 이 모든 게 해차의 맛과 뭐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최대한 많이 열심히 부지런히 만나서 취향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취향을 확인했다면 뭐 나중을 보고 현재를 보고 그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정립해 가는 거죠. 내가 차를 고르는 기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각 차상들이 이 차 이번에 이거 최고야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차와 저 차를 경쟁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각각의 기호와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경쟁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합차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이차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롱차 같은 경우는 시합차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무조건 시합에서 최고 상을 받은 차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 일부 사람들이, 심사위원인 일부가 엄청난 양의 차를 마셔야 되고 앞뒤 순서에 따라서 운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하고 나하고 입맛이 너무 다르면 어떡해요. 알고 봤더니 심사위원은 되게 저런 거 좋아하는데 난 저런 거 죽어도 못 먹어 뭐 이런 상태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최고라고 쳐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게 이 차가 꽤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자사오를 우리고 좀 연하게 우렸기 때문인지 별로 확 쓴맛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전 해차를 마시면서 만전에 이렇게 쓴맛이 있었나? 라는 걸 처음 알았던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만전은 단맛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마신 만전이 주로 해차보다는 그래도 조금 익은 차들이었고 게다가 주로 자사오로 마셨고요. 개환으로 마시니까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시기의 차이도 꽤 클 테고요. 꽤 쓴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칠다는 인상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고 거칠고 날카롭고 쓴맛이 모두 같이 간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친 느낌은 약간 목에서 따끔거리고 거슬려서 잘 안 넘어가지고 안 마시게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고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데 쓴맛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초반에 쫙 올라오는 쓴맛은 있거든요. 얼마 전 마신 만전해차와 오늘 마신 만전차 둘 다 고수차고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둘은 나처럼 산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차라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오래 드셔서 산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아, 이렇고 이렇네요. 역시 만전은 만전이네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정도겠지만 저는 아주 다른 차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조금 후에 마지막에 찻잎을 잘 살펴볼 텐데, 전 이제까지 주로 혼자 마시고 따로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찻잎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찻 엽저에서 알 수 있는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잘 없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차는 우리기 전에 마른 찻잎
건조된 상태의 찻잎일 때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예열된 이 다관이나 개환에 넣은 상태로 이렇게 흔들어서 약간 따뜻한 김을 쐬었을 때 찻잎의 향을 맡고요. 그리고 차를 우린 다음에 마실 때 차의 향을 맡고 찬물 색과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마시다가 마지막에 다 마신 후에 오늘 마신 엽저를 꺼내서 형태를 확인하는 거죠. 뭐 찻잎의 형태, 온전한가 아닌가, 혹은 뭐 줄기가 많은가 적은가, 찻잎의 색깔은 어떠한가, 강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아, 나 맛있었어, 땡,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재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좀 열심히 관찰을 해볼까 싶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차기라고 해야 되나요? 차에 이렇게 약간 정신이 번쩍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헤드라이트가 켜진 것 같은.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걸 그냥 벌써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계속 마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3잔? 4잔? 여기까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데이터를 축적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을 마셔도 아마 이해하기 힘들겠다.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 취향이나 기준을 확립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을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야 할 필요가 있어. 영원한 신기록은 존재하지 않소. 사람은 언제나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아직 서로 좀 낯설고 머뭇거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우리에겐 다시 읽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아직 서로 좀 낯설고 머뭇거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우리에겐 말다툼과 갈등이 필요해. 서로의 악습과 결점과 비루함을 알 필요가 있어. 그 모든 불일치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 안에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새기게 해줄 거야. 우리 관계를 수선해주고 서로 맞춰가게 해주고 점차 서로에게 적응하게 해줄 거야. 이윽고 애정이 샘솟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게 되겠지.
책을 다 읽었고 역자가 마지막에 역자의 말에서 앨리스 먼로와 제임스 셜터와 셜터 잠시만요. 다시 확인을 하죠 뭐. 설터네요, 설터. 하여튼간 제임스 설터와 로맨 가리.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상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 로맨 가리 같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정리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에는 나로선 역부족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이야기나 글들. 로맨가리가 대체로 그렇지 않나. 짧게 요약하면 요약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담긴 이야기의 인상을 전해주기가 되게 어려운. 네. 이 접시를 평소라면 제가 막 이렇게 막 긁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추하게 그러지 않. 네? 추하게 그러진 않기로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고 여기에 엽자를 관찰하도록 해보죠. 자, 엽저 탐구 생활 혹은 엽저 실험실. 아니, 그건 또 이상한데? 찻자리의 마지막 즐거움. 이 정도가 좋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찻잎의 색깔이 조명 때문일까? 잎과 역시 도구보다는 손이 편하지만 자꾸 손을 쓰다가 다치니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성질이 급해서 차분히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잎 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잎이 이렇게 말려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쁘다. 이건 아마 맨 위에 싹이겠죠. 네, 아주 보들보들하니. 너는 줄기. 아니네, 너도 잎이네. 구분을 줄기처럼 보이지만 잎인 녀석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으로 줄기에 붙어 있고 얘들은 잎이고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의 형태도 다르다는 거예요. 잎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톱니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이시나요? 보이실까요? 안 보이겠죠? 보일까요? 보일까요?
이렇게 톱니처럼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르다고 하시니 관찰을 조금 해보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리고 그 약간 붉은 잎, 초록 잎 사이로 약간 붉게 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죠? 그리고 역시 이게 그 해차들이 엽서를 더 관찰하기에 좋은 이유는 이거 같아요. 탄력? 찻잎이 굉장히 막 뭉개지거나 으스러지지 않고 탄력이 있거든요. 이 정도가 줄기가 많다고 해야 되는 건가? 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제가 아직 없어요. 오늘부터 데이터를 쌓기 축적하기로 했으므로 얘는 줄기라고 보기엔 줄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예 그 부분을 말끔하게 구분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넌 꽤 잎이 큼직한 부분이 드러나는. 보이실까요? 이것도? 약간 보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 그 부분은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궁금한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나. 잎인데 이것도 약간 오늘 한 번으로 얘는 줄기가 적네 맞네를 단정할 수도 없는 게 통계를 어느 정도 내봐야겠다는 생각을. 세상에 무슨 연구실도 아니고. 즐길 수 있는 선에서. 너 다 펴. 예쁘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인맥까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줄기 여기 잎사귀의 대도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고. 오, 구분. 너도 그러니까 이게 이 여기 찻잎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아주 여린 싹 같은 잎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줄기처럼 이렇게 말려 있어서 그냥 봤을 땐 줄기 같고 펼쳐보면 사실은 잎이고 한 녀석들이 꽤 많아요. 싹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줄기. 그런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린 애들? 자, 그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안 보이면 제가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린 싹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로로 말린 잎들 꽤 있고 아마 이렇게 과정에서 들어갔겠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말려 형태가 그렇게 됐겠죠?
보니까 이렇게 딱 구분, 얘도 그렇게 말리 옆으로 세로로 말린 잎이고. 아니냐? 아니야? 기야 아니야. 네, 맞아요. 잎이에요. 줄기가 아니고. 비율로 보자면 이거 사진으로 찍어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어야 될 모양이에요. 어머. 하지만 사실은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이거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게 핸드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찍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핸드폰이,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양 비교를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최대한 제 핸드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저는 당분간 회차들을, 찻잎을 좀 관찰할 생각이에요. 다행히 17년, 18년 정도의 차들이 네, 제가 보유한 보유차의 비율 중에 꽤 됩니다. 그러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즐거움을 배웠으므로 다음 차짜리는 또 다른 즐거움이 추가되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알 수 없는 로맨가리는 여전히 알 수 없고요. 하지만 문장이 늘 저에게 제 마음에 드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아름다운은 빼고 이상하고 말빨 좋은 도깨비.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찻자리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커서 사실은 큼직한 괴한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고 깜찍한 개들도 제가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정신없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멀쩡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